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주간조선에는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떠서 조선일보에 그것이 게재가 됐는데, 이 김종인하고 윤석열과 함께 만난 역술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역술인을 저는 역술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하고 김종인이 화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술인 또한 그게 나오니까 뭐 재미가 상당히 있겠는데, 흥미가 있다 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 역술인 말은 윤석열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를 만나가지고 사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로 알고 우리는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종인, 윤석열과 함께 만난 역술인인데, 그럼 이 역술인은 누구냐? 왜 윤석열 총장은 모르는 사람 전화는 한두 번 통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씨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역술인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역술인이 함께 같이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7일 윤석열 총장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오찬 회동에 한 역술인이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주역을 비롯해서 천문지리, 인사, 명리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상당히 그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하고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역술인들하고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은 상당히 가까운 뭐가 있나 보죠. 네.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설립 초에 미래예측학과 주임 교수를 맡기도 했다고 하니 말이죠. 네. 정치인의 사주는 비밀이라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문일답한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김종인 오찬에 어떻게 동석하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김종인 박사하고 원래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김종인과는 자기는 수십 년간 이렇게 오래된 지인이다 이거죠. 잘 아는 사이다.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장님 매장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가 있나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건 그렇게 함께 두 분이 오찬하는데 그래서 동석하게 됐다. 김종인 때문에 동석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초면이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전에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서로 오고 갔는데 만난 적은 없다. 그날이 처음이다. 지면이나 TV에 나오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윤 총장이 상당히 소탈하더라. 첫 통화 때도 저 윤석열입니다. 박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화끈했다는 겁니다.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보면은 그는 보고 또는 곰상이라는 겁니다. 윤 전 총장 사주가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3년 전부터 김종인 박사가 윤석열이 어때 하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3년 전부터. 김종인 박사하고 윤 후보 아버지 윤기중 교수하고는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하고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이 윤기중 교수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이 경제학회 회장도 하시고
학술론 회원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올곧고 반듯하고 원칙주의자. 그것을 아마 이 윤석열 총장이 소위 DNA로 아마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원칙주의자. 윤기준 교수는 예를 들면 그 옛날 시절에 그렇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하면은 그냥 대충 봐주고 시험도 대충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철저했다는 겁니다. 3분지 1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하고 아웃. 성적도 몇 번 어떻게 되면은 딱 그 학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소위 상당히 법치적인 이런 법치의식의 원칙적인 부분, 소위 정의라든가 공정이라는 이 가치를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게 아마 윤기중 교수에게서 그의 평판에서 제가 평판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 연세대 통계학과 그 강의를 들었던 상대 출신들에게 들어봤더니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원칙, 철저한, 그리고 학문적인데 깊은, 조예가 깊은, 유명하죠. 대한통계학회 회장, 경제학회 회장을 다 여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하고는 모를 수가 없죠. 아주 잘 알겠죠. 김종인 박사가 연세대 명예교수인 윤기준 교수를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 사주를 보니까 한 3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좀 괜찮다, 좀 소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이 까미 된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고 역술이는 회고를 했습니다. 늦게 터지는 사주인데, 원래 정치할 사주가 아니었는데, 부인 김건희를 만나고 난 뒤에 정치하는 사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 바뀌는 거죠. 사주에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생의 연분이 만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 사주는 어떻소? 하고 물어봤더니 김종인은 백호 또는 백룡의 상이다. 일주를 중심으로 하면 백호, 경진생을 기준으로 하면 백룡인데 백호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다. 인왕산이 백호다. 백호는 혼자 군림하려 들지 이인자를 안 둔다. 518년간 이어진 조선왕족 27명의 임금 중에 호랑이띠가 한 명도 없다. 인왕산의 백호가 거부하기 때문이다. 백룡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김종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역술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개를 더 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궁합은 잘 맞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궁합이 잘 맞는다 했습니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경자생이고 신자진이 삼합이다. 자가 윤석열이라면 신이 김종인이다. 어린이 제왕과 노인이 서로 이끌어주는 형상이다. 신은 원숭이띠인데 아마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신은 1956년생이나 68년생이 이에 해당한다. 원숭이띠죠. 짤레미띠라고 그러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6년생 병신생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사주는 기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고르지가 않다. 금의 기운이 너무 많다. 2021년은 공부하고 수양하는 시기다. 최재형이 소위 원숭이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그 최재형 원장도 훌륭한 분이죠. 이 두 분이 합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개인도 두 분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니까 두 분이 서로 합력하면서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표가 많은 쪽으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국민들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의원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재명은 싸납고 재빠르고
변신에 능한 형상이다. 살쾡이, 삭이 있죠. 삭에 비유된다. 이건 아주 참 절묘하게 표현하는데요. 이재명은 싸납대요. 재빠르고 변신하는데 능한 형상이고 살쾡이 삭에 비유된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낙연은 너구리상이라고 하는데 조심스럽고 능청스럽다. 동작이 굼뜨지만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 비슷하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사납고 그래서 살쾡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삭이라고 있죠. 이 고양이 큰 거 아주 살쾡이 아주 안 좋죠. 저는 안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이낙연은 너구리상인데 너구리는 착한데 이 양반은 또 뭐 조심스럽고 능청스럽다. 이 능청스럽다는 것. 머릿속에 든 것 많다. 그 든 거야 뭐 많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들어봐야 뇌 이만한 거 그 속에 들은 거 뭐 그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총장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찬에 동석한 이 사람 그 얘기가 아주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하고 이재명 중에서 누가 본선에 오르겠냐?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재명이 1.5배 정도 높다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운은 팽팽하다. 팽팽하다.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낙연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암시하는 이 소위 이 역술인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한 가지 딱 느낌에 딱 와닿는 건 이분의 말은 살쾡이 이재명은 귀신의 작용이 많다. 귀신 방해 요인이 많고 걸림돌이 자꾸 등장한다. 지지율이 높아도 불안한 형국이다. 10월 10일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인데 만약 여기서 안 되면 10월 15일이 결선 투표일이 된다. 이때부터 뒤집어질지 두고 봐야 된다. 절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종 결선 투표는 10월 8일 한로절기 이후에서 시작된 세판 이재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윤 전 총장 외에 야권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야권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 최재형이 상위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스코어링이 그런데 최재형은 지금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 멋의 세 분이 상위 그룹입니다. 홍준표는 상으로 보면 시라손이라고 그러죠. 같은 상이고 싸움꾼이고 사람 모으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대권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승민은 사주나 운기가 좋았으면 진작에 떴을 것인데 그렇지 사주나 운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죠? 유승민은 사주나 운기가 좋으면 진작에 떴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작에 뜨지 못한 건 사주나 운기가 좋지 않다. 운명학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안철수는 호랑이띠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킹메이커 되려면 킹메이커로서 자질을 갖춰야 한다. 내공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 저 역술인의 얘기니까 역술인도 뭐 역시 뭐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감성을 틀을 벗어나지는 않겠죠. 뭐 초인적인 힘이 뭐 있겠습니까? 다 인간은 대동소이하죠. 다만 운명적으로 판단할 때 예감력이라든가 예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조금 범부보다 좀 튀어나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전에 사면 되겠냐 했더니 12월 성탄절을 기점으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다. 1월 5일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운이 온다. 성탄절이나 신년 사면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뭐 대부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극이 아닌가 하고 하니까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리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 10년간 제가 주치를 하고 또 대통령 때가 아닌 그 영부인 역할을 하던 시절부터 성북동 사저에 있을 때까지는 쭉 제가 배웠는데 결국 그분의 성격으로서는 남을 비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의를 따른다. 커다란 뜻을 줄기를 보면서 판단하는 분이지 뭐 자그맣게 감정이라든가 감성 보통 분들하고 이분하고는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역술인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떤 메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리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절대로 윤 총장에게 불리한 또는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 메시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정치권과는 어떤 인연을 맺었냐 하니까 YS 캠프 일을 좀 해줬고 부산 영주동 코모도 호텔에서 수개월간 있었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 서석재 다 아는 사람들이고 김무성이 심부름 다닐 때다. 그러니까 훨씬 자기는 노숙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끝나자 홍인길이 전화가 와서 경주관광개발공사 상임감사로 가라 해서 가더라. 그래서 갔다. 대선 때는 김홍일 의원이 찾더라. 그때는 김홍일과 흥업 씨를 만났는데 당신도 호남 사람인데 아버지 좀 도와달라 하더라. 당시 당적이 서청원 전 의원 지역구인 동작에 있었는데 탈퇴하고 그때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겼다. DJ 정부 출범 이후에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를 맡았다. 지금은 당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주간조선에 있습니다. 여하튼 김종인하고 윤석열과 함께 만난 역술인이 중요한 키워드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생각이 원래 뜻이 없었던 분인데 김건희 부인을 만남으로 해서 운세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서로 보완 충전하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